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김신지 지연. 무엇이든 기록해 주세요. 매일 기록하는 사람은 하루도 자신을 잊지 않습니다. 그건 곧 하루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지연이 김신지.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사람. 일상의 밑줄을 끊는 마음으로 자주 사진을 찍고 뭔가를 적습니다. 10년 동안 잡지 에디터로 대학내일 등에 글을 썼고 현재는 트렌드 당일 배송 미디어 캐릿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근한 자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Z세대 트렌드를 탐구하고 퇴근한 자는 느리게 흐르는 세상에서 주로 맥주를 마시며 에세이를 씁니다. 일상을 사랑하기 위해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기록을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행지에서 마시는 모닝 맥주. 지연 책으로는 오늘의 할 인력, 평일도 인생이니까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취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잘 기억되고 있나요? 잊고 싶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스쳐 지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건 분명 멋진 일이 될 거예요. 기록하는 사람이 되는 기적을 위하여 어떤 하루의 끝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중요한 것들은 정작 따로 있는데 다른 데 신경 쓰느라 불행해지고 만다는 이런 마음을 내내 안고 살지 않으려면 나한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채고 잊지 않도록 어디든 적어두어야 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기록하는데 자주 실패해온 사람입니다. 시작은 초등학교 일기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검사 맞기 위해서는 일기가 즐거울 리 없었어요. 이런 걸 뭐 하루 매일 써야 하는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는 시간을 거저 내 앞에 한없이 쌓여있는 것으로만 여겼으니까요. 어른이 된 지금은 압니다. 시간은 금세 흩어지고 또 사라져버린다는 걸 그랬을까요? 오래 자취했던 방을 떠나 이사할 때, 마음을 나누었던 누군가와 헤어질 때, 길거나 짧은 여행에서 돌아올 때 문득 이렇게 한 시절이 가는구나 생각하곤 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내가 엎줄입니다. 이렇게 한 시절이 가는구나. 반은 쓸쓸하고 반은 애틋한 기분으로 그때마다 같은 후회를 했습니다. 기록해 둘 걸 하고요. 매일 내 방 창가에서 내다보았던 풍경을, 한 사람과 나누었던 사소하지만 중요한 대화들을, 여행지에서 저물녘마다 마음을 타자기 삼아 찍었던 문장들을 모아둘 걸, 적어둘 걸, 어떻게든 붙잡아 둘 걸. 왜 그런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와 마음을 뒤채이게 하는 걸까요? 기록이란 단어는 기록할 기와 기록할 lok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고 또 적는 셈이죠. 사전적 뜻은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걸 현재에 서서 후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을 미래로 붙이고 싶어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는 아는 거예요. 지금이 단 한 번뿐이라는 걸. 같은 순간은 절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 기억하고 싶다면 이 순간을 적어서 미래로 붙여두어야 한다는 걸.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할지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것을 기록할 수는 없으니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해지고 덜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해지겠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자기만의 기록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겪게 됩니다. 하루가 촘촘해질 테니까요. 기록해둔 지금은 분명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려줄 테니까요. 이 책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매일 밤 11시 구독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콘텐츠를 전송하던 어떤 요일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명의 작가가 모여 각자 요일에 가상의 가게를 열어 손님을 맞이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저는 월요일에 엽서 가게를 맡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심하다가 제가 자주 하고 좋아하는 건 기록에 대해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왜 습관처럼 기록하기 시작했는지, 무엇을 기억하고자 정했는지, 그것을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매주 한 장의 사진과 한 편의 글을 엽서처럼 띄웠습니다. 그때 썼던 글의 일부에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더하고 사진을 덧붙이니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기록은 적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남기는 등 어떤 식으로든 순간을 붙잡아 두려는 모든 시도를 기록이라 여기며 썼습니다. 기록은 메모와도 조금 다릅니다. 그때 적어둔 메모가 하나하나의 구슬이라면 기록은 그것을 깨는 일에 해당하니까요. 낱개의 메모보다는 한 가지 주제로 일관된 기록을 이어나가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1, 2장에서는 일상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3장은 일하는 자로서 기록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4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썼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최대한 기록의 다양한 형태를 담으려 했을 뿐, 제가 이 모든 걸 꾸준히 하는 것도 모두가 이렇게 종류별 기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기록은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해주고 삶이 건네는 사소한 기쁨들을 알아챌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 말이에요. 기록에 대한 것을 책으로 묻기까지 망설이던 저에게 매번 맥주를 부어주며 격려해 주었던 김보희 편집자님. 일하러 만나는 근데도 만날 때마다 즐거웠던 자기만의 방식구들. 그리고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 서로의 다정한 독자이자 든든한 동료가 되어준 어떤 요일의 5 작가님, 김달님, 김연지, 이미화, 정지혜, 홍화정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을 기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해두고 싶은지 이 책을 읽는 동안 찾으실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모든 삶에 기록될 가치가 있으니까요. 모든 삶은 기록될 가치가 있으니까요. 기록을 시작하기 좋은 새해 첫 달에 김신지. 기록하는 사람이 되는 기적을 위하여 기록하는 법 첫 번째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 당신의 오늘은 잘 기억되고 있나요? 매일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한 팁. 오늘 내 마음을 스친 것들 기록하기. 여행지마다 한 권의 노트 쓰기. 매달 나만의 베스트를 가려보기. 기록하는 법 두 번째. 순간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좋은 순간을 주기. 나만의 반복되는 역사 기록하기.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계절 모아보기. 언젠가 그리워질 공간을 기록하기. 내게 닿은 좋은 말들을 적어두기. 함께 웃었던 농담을 기록하기. 기록하는 법 세 번째. 영감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나를 일으켜준 문장들, 에세이를 위한 걸감들, 이정표가 되어주는 문장들, 믿고 싶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언젠가의 작업을 위한 영감 노트, 나만의 콘텐츠가 될 기록. 기록하는 법 네 번째, 사랑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쓴 아름다운 일기들,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 걸음, 미소를 기록하기, 가족의 삶을 인터뷰하기, 소중한 사람의 손글씨 모으고 기록하기. 플로로그, 기록은 어디까지나 즐거워야 하니까. How to use this book. 잊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남겨두기 위해 우리는 기록을 합니다. 이 책에는 자기 삶을 기록하는데 참고할 만한 22가지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읽는 책을 넘어 쓰는 책으로 활용해 주세요. 다음과 같이. 1. 한 편의 글을 읽으며 기록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씩 예열합니다. 2. 글 끝마다 나오는 플러스 기록 연습 플러스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3. 플러스 기록 연습 플러스 아래쪽에 줄 노트를 준비해 두었어요. 자유롭게 적고 그리며 연습해 봅니다. 4. 플러스 예를 들면 플러스 페이지를 참고해도 좋아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기록 혹은 다른 이들의 기록을 모았어요. 5. 책을 덮은 뒤에도 내가 실천하기로 한 기록을 꾸준히 이어가 주세요. 기록하는 법 첫 번째.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의 인상을 몇 줄로 남겨둔다면 그건 어떤 문장들이 될까요? 삶에서 2번 반복되지 않을 오늘을 몇 줄의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나는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우리가 매일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 매일의 일기. 1962년 7월 2일, 온기 30원, 점심값 5원, 란닝구 15원, 설탕 15원.
점심값이 5원이던 시절이라니 까마득하게 여기지네요. 이 짧은 기록은 울산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김홍섭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입니다. 얼마 전 그는 23살이던 1955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64년간 쓴 일기 65권을 울산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해요. 팽구만 노트에 매일 짤막한 불랑으로 적어 내려간 일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먼저 그날의 날씨를 기록한 뒤 논에 물을 댄 이야기, 송아지가 태어난 이야기, 시장에 나가 장을 보거나 집에 손님이 찾아온 이야기 등 사소한 일상을 적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기서 매일 밤 자신의 하루를 몇 줄로 적어 나갔을 뿐이지만 시간이 10년, 20년 쌓이고 나니 그 일기는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기록이 되었어요. 근현대 농촌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노트는 한 사람의 일생뿐 아니라 울산 지역의 65년을 정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는지는 몰라도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일기를 쓰고 싶다는 김홍섭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사람 일생과 역사의 기록이 박물관에 오랫동안 보존돼 많은 사람이 봐주면 좋겠습니다. 내 일기장인 박물관에 전시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그러기엔 감정을 너무 많이 적은 것 같네요. 표지가 너덜너덜 헤어진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러 울산에 가고 싶어집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기록해온 일상을 볼 때 이상한 설렘을 느끼는 일기 덕후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렇게나 오랜 시간을 쌓아오다니 감탄하는 마음으로요. 삶이라는 건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니까. 언젠가 TV에 김홍섭 할아버지와 비슷한 세월 동안 일기를 써온 할아버지가 나온 적 있습니다. 그 역시 기록의 달인이었죠.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어찌나 세세하게 적어두었던지 마을 사람들은 엇갈린 기억으로 언쟁이 일 때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와 서로 내가 더 억울하다, 내가 더 답답하다며 일러댑니다. 지금 어느 때에 무슨 일로 시비가 붙었는데 누구 말이 맞느냐면서요.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사관처럼 일기장을 펼쳐 해당 부분을 읊어준 뒤 판사처럼 근엄하게 닫습니다. 수십 년간 일기를 쏜 할아버지의 성실함도 자원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동도 별것 아닌데 어찌나 눈을 뗄 수 없던지요. 그럴 때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일기의 내용이 아니라 시간 때문일 겁니다. 마치 수령이 몇백 년에 이르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섰을 때나 시간의 침식작용으로 이뤄진 절벽 같은 것을 바라볼 때 느끼는 기분과 흡사한 것이죠. 오랫동안 한자리에 쌓여온 시간에 감탄하는 것, 그 시간을 볼 수 있도록 남겨둔 한 사람의 성실함에 감탄하는 것, 일기의 대단한 점은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루치는 시시하지만 1년이 되면 귀해지는 것. 할아버지들 역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얘기 쓸지도 모릅니다. 이건 별 이야기거리도 안 된다고. 그냥 내가 보낸 하루를 짤막하게 적어두는 것뿐이라고 사실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위로 시간이 쌓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면 누군가는 적어서 남겨두고 누군가는 흘러보내는 바로 그 시간요. 시간이 쌓인 기록은 사실 그게 무엇이든 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란 건 원래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니까요. 매일이 나의 역사입니다. 해가 뜨면 새롭게 시작되고 자정이 되면 사라져버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어쩌면 할아버지들은 삶의 비밀을 일찍이 알아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삶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선물은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요? 어떤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고 어떤 생각에 잠시 빠져 있었나요? 오늘 하루의 인상을 몇 줄로 남겨둔다면 그건 어떤 문장들이 될까요? 어쩌면 일기야말로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붙이는 엽서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일로 웃었고 이런 것을 먹었고 이런 사람을 만나 이런 길을 걸었다고 미래의 나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오늘은 내가 무사히 하루를 살아냈으니 미래의 나도 부디 괜찮기를 바란다고 안부를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두 번 반복되지 않을 오늘을 몇 줄의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나는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기록 연습. 오늘은 며칠인가요? 년, 월, 일을 적어보세요. 내 삶에서 단 하루뿐인 날짜 아래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보는 겁니다. 누굴 만났고 뭘 먹었고 어떤 길을 걸었는지 적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기록이 1년, 5년, 10년 모인다면 그것은 곧 나의 1년, 5년, 10년의 역사가 되겠죠. 하루는 평범하지만 쌓이면 특별해진다는 것. 모든 일기에 통하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김홍섭 할아버지가 64년간 써온 일기장 해진 표지가 지난 세월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오늘은 잘 기억되고 있나요? 5년 다이어리. 저와 일기는 오랫도록 친해지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어린 시절엔 방학이 끝나갈 적마다 울면서 일기를 써내려가곤 했어요. 한 달치 일기가 밀려 있었으니 개학을 앞두면 눈앞이 캄캄해졌죠. 한치 앞도 모르고 뛰어놀았던 과거의 나를 원망하며 마루에 엎드려 종이 밀린 일기를 썼습니다. 날씨는 대충 맑음, 흐린, 비에 번갈아 가며 동그라미를 쳤고 그 계절에 일어날 법한 일을 어떻게든 적어 넣었던 기억이 나네요. 시간이 지나 더 이상 일기 검사를 맡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할 게 많은 어른이 된 뒤였습니다. 앞날도 걱정해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일기장 앞에 앉는 것은 늘 후순위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나날들 속에서도 잠이 오지 않는 어느 밤 문득 더문더문 적어둔 일기를 들춰볼 때면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싶어 과거의 나에겐 놀러간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마치 타인의 일기를 훔쳐보는 것처럼 내가 했던 말이나 생각이 낯설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자주 적어둘 걸 생각했습니다. 3년 전의 날씨를 2년 전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듯 지금이 지금이어서 붙잡아 둘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째서 매번 시간을 흘려버리고 마는 건지 기록해 두었다면 기억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미루기 대장인 저를 매일 일기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다이어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연말 늘 그랬듯이 내년에는 다르게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새로운 다이어리를 물색하고 있을 때였어요. 표지에 원 라인 데이라고 쓰인 민트색 다이어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하루 한 줄, 그걸 하면 얼마나 있으나 마나한 의지를 지닌 제도 어쩐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제목 아래 적힌 문구는 다이어리는 한 페이지에 하루씩 5년치에 해당하는 빈칸 5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날짜가 쓰여 있고 그 아래로 20땡땡 하고 뒷부분이 비어 있어 연도를 쓴 후 그날의 일기를 쓰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1월 1일부터 한 장씩 넘겨가며 12월 31일까지 일기를 쓴 후 다시 앞으로 돌아와 지난해 1월 1일에 쓴 일기 바로 아래에 새 일기를 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같은 날짜에 5년을 기록할 수 있다니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면 일기를 쓰려고 페이지를 열 때마다 작년, 오늘, 재작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정확히 그 포인트에 있어서는 그 다이어리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이거다 하는 마음으로 장바구니에 담았죠. 이전에 마음이 내킬 때면 드문드문 쓰던 일기와 이 일기의 가장 다른 점은 매일매일을 짧게나마 기록해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쓸만한 것이 없다고 여겼던 날도 있었습니다. 출근과 퇴근으로만 이뤘던 하루를 보냈을 때 그랬죠. 하지만 그런 날 밤에도 일기장 앞에 앉으면 말을 고르게 되었어요. 내가 보낸 심지어 아직 끝나지 않은 하루를 두고 오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루였다. 아무 날도 아니었다.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그런가? 내가 한 말들과 내가 본 풍경은 뭐가 되는 걸까요? 시간을 어째서 그리도 쉽게 지워버리고 마는 걸까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시간을 곰곰이 되짚어보며 적어두고 싶은 것들을 골라냈습니다. 점심때 뭘 먹었지? 누구의 무슨 말에 웃었더라? 제 생이 끝난 하루를 가만히 다시 보게 하는 마음으로요. 그건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였어 해서 오늘은 이런 기억할 만한 일이 있었네로 넘어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매일 밤 작년, 오늘, 재작년, 오늘을 돌아보는 즐거움으로 일기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2018년 4월 4일 회사 점심시간에 고장난 필름 카메라를 세운 상가에 맡기고 모처럼 맑은 공기가 아까워서 종묘를 산책했다. 퇴근길은 세운 옥상에 달려 수리를 마친 카메라로 해지는 풍경을 찍었다. 이제야 와 본 게 억울할 정도로 내려다보는 풍경에 건사했다. 여름이 오기 전에 또 가야지. 2019년 4월 4일 봄 날씨라고 설레발치면서
청재켓 입고 나갔다가 하루 종일 떨었다. 감기 기운이 오슬오슬 돈다. 봄에는 성급하게 기분을 내선 곤란하다는 교훈을 얻은 날. 2020년 4월 4일 어제 즐거움을 가불하며 마신 탓에 종일 숙취에 시달렸다. 끙끙대며 마감을 했다. 글을 쓰다 말고 고개를 들면 창밖으로 하염없이 벚꽃잎이 날아오르는 게 보였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감탄하게 되는 날들. 이 집으로 이사 오길 잘했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같은 날짜에 적힌 매년 다른 추억들. 지금은 단골이 된 맥주집에 언제 처음 갔는지, 지금 사는 이 집을 보러 온 날 날씨가 어땠는지, 우스꽝스럽게 머리를 잘랐던 날 어떤 놀림을 받았는지 일기장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밤엔 반가워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작년 오늘 뭐 했는지 알아? 이 집에 내가 처음 놀러 왔었어. 남편 강의 어깨도 종종 두드립니다. 우리 작년 오늘 무주에 있었네. 올해 다시 가볼까? 그러면서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내게 지나버린 1년이란 거저 작년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한 덩어리의 시간에 불과했다. 하지만 기록해둔 1년 속에서는 하루하루의 날들이 낫알처럼 살아있었다. 일기를 쓰기 전에 내가 그걸 몰랐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은 일기장 속의 매일은 밤마다 내게 그것을 증명하듯 보여주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는 걸. 같은 계절, 같은 날짜이지만 오늘은 분명 작년 오늘과도 다르다는 걸. 김신지, 평일도 인생이니까. 이 일기장에 같은 일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그거 모든 날이 달랐다는 뜻이에요. 5년 다이어리는 매일 밤 지친 채 책상 앞에 앉은 저를 작년 오늘로, 재작년 오늘로 데려가면서 말해주었습니다. 매일이 하루치의 인생이라고. 오늘을 잘못 쓴 메모처럼 아무렇게나 국이 휴지통에 버리지 말고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시간의 틈새를 펼쳐 들여다보라고. 평범한 일상이 평범하게 유지되기까지 내가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 그런 나 자신이 얼마나 대견한 건지, 똑같다고 여긴 하루하루 속에 얼마나 다채로운 기쁨과 슬픔이 숨어 있는지. 작년 오늘 뭘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재작년 오늘은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마당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필연적으로 잊어버리고 말 하루를 기억하게 해주어서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는 걸 눈앞에 보여주어서 저는 오는 다이어리를 아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을 기록해두고 싶다 하는 마음만 오랫동안 품어온 분들에게 이 다이어리를 권합니다. 제가 쓰는 방식처럼 그날그날 일어난 일을 담담히 기록해두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하루를 기억하고 싶은 사람에겐 정직한 기록이면 충분하니까요. 일기 쓰기야말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르게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어제를 되돌려 살 수는 없으니 그저 오늘부터 기록해 나가면 돼요. 기록 연습. 휴대폰을 열어 작년 이맘때 찍은 사진을 찾아보세요. 어떤 순간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는 다이어리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년, 오늘, 재작년, 오늘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이어리를 사야죠. 우리는 연장을 탔다는 목수들이기 때문에 매일 밤 기분 좋게 펼치고 싶어질 일기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쓰는 다이어리는 인터넷 서점에서 ONELINEADAY라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좀 길게 느껴진다면 3년 다이어리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아요. 매일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한 팁, 습관 만들기. 매일 쓰기의 함정은 매일 써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기란 얼마나 어렵던가요? 만들려다 실패한 습관의 목록만으로도 이 페이지를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5년 다이어리 쓰기는 이런 제가 놀랍게도 매일 꾸준히 하는 일입니다. 제 경우 꾸준함을 책으로 배웠는데요. 목마른 사람이 음물을 파듯 한동안 습관 만들기에 대한 실용서를 탐독했습니다. 습관에 대해 쓰인 책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규칙은 생각보다 간단하다고요. 다음에 3가지 팁을 적용해보면 매일 쓰는 일이 조금은 덜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첫째 목표는 가능한 한 작게 만들기.
이를테면 책 많이 읽기라는 막연한 목표 대신 매일 2페이지씩 읽기라는 구체적 목표를 정하는 거죠. 측정 가능하고 달성하기도 쉬우니까요. 마음 굳게 먹고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를 조그맣게 쪼개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작은데 싶어지더라도 함부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기로 해요. 우리 의지는 나약합니다. 의지력에 근육이 붙지 않았는데 힘든 목표를 향해 단번에 뛰어갈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이 규칙을 일기 쓰기에 적용해 볼까요? 제대로 된 일기를 써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목표를 아주 작게 잡아보세요. 매일 일기 쓰기라는 목표를 더 잘게 쪼갠다면 하루 한 줄씩 일기 쓰기가 되겠죠. 5년 다이어리는 막상 속을 펼치면 하루가 6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약간의 배신감? 꼭 빈줄을 다 채울 필요는 없으니 오늘 하루를 요약한다는 생각으로 짧게 기록해보세요. 아침에 산책, 점심때 치과, 저녁에 동네 카페에서 제이를 만나 여행 계획을 세웠다 하는 식으로요. 가장 쉽게 일정부터 적어 나가다 보면 점차 내가 남기고 싶어하는 기록의 종류가 무엇인지 보일 겁니다. 둘째, 그 행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물 많이 마시기가 목표라면 물병과 물컵을 집안에서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불어 놓아두는 거죠. 저는 이 규칙에 따라 집에서 가장 자주 머무르는 거실의 테이블에 5년 다이어리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치 일기는 쓰고 그거 하니 라는 희번덕거리는 문구를 노란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두었어요. 무심코 TV를 켜거나 맥주 한 잔을 들고 테이블 앞에 앉았을 때마다 그 문구와 눈이 마주치면 아니 아직 하는 마음이 되어서 일기장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신호와 보상 만들기. 아시다시피 습관 만들기의 기본 원칙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시작 신호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좋은 보상을 주는 것. 시작 신호는 매일 밤 11시에 일기를 쓰겠다처럼, 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고 샤워하고 난 뒤에 쓰겠다처럼 특정한 행동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자기 전이라는 시작 신호를 생각했고 그럼 침대로 가기 전에 오늘 일기는 썼던가 늘 점검하게 되었어요. 보상은 사실 일기를 썼다는 사실 자체에 있었습니다. 하루 한 줄만 쓰기라는 목표는 워낙 작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늘도 성공이라는 뿌듯함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었거든요. 쓰르고 앉기까지가 어렵지 막상 쓰기 시작하면 4대줄 줄을 쓰는 날도 있었는데 그런 날은 특별히 더 뿌듯해 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를 넘어서 버린 대견한 날이었으니까요. 일기를 쓴 날마다 다르게 엑소 표시를 해나가거나 루틴 앱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성취감이 눈에 보여서 다음날을 향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습관의 세계에는 마법의 시간 60일이 기다립니다. 우리 뇌가 새로운 행동에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21일, 3주면 되네요. 나아가 그 행동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레 실천하게 되기까지는 대략 60일이 걸린다고 해요. 하루 한 줄씩 일기 쓰기를 2달만 실천하면 무리 없이 매일 쓰는 습관을 자리 잡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저 역시 지금은 일기 쓰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가끔 집을 배우고 여행을 떠날 때 5년 다이어리를 못 쓰는 게 아쉬워서 가지고 다닐 정도니까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매일 해내면 일상에 먼지처럼 떠돌던 불안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이 점차 사라집니다. 일을 미루거나 해야 할 일로부터 늘 도망치는 사람, 평생 느껴온 자책감,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무력감도 희미해지고요. 무엇보다 스스로의 꾸준함을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하루 한 줄씩 일기 쓰기를 실천할 만한 꾸준함이 있다면 다른 것도 비슷하게 해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일기를 쓰기 시작했을 뿐인데 자신을 믿게 된다니 일기는 아무래도 놀랍습니다. 기록 연습, 하루 한 줄씩 일기 쓰기 정도의 조그마한 목표를 잡아보세요. 시작이 어렵다면 나의 하루에 이름, 제목을 붙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년 365일 중에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만 챙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도 그날의 인상으로 이름 짓고 불러주는 거예요. 땡땡 했던 땡 요일의 방식을 활용해 보세요. 매일의 내가 1분씩만 시간을 내면 먼 미래의 나는 한 분에 이룰 수 없는 긴 시간을 선물로 받게 되니 꽤 괜찮은 거래이지 않나요? 예를 들면 저는 아래와 같이 하루에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2020년 5월 20일 저녁 산책 중 가장 멀리까지 걸어가본 목요일. 이사 온 후 처음으로 갱리선 숲길을 끝까지 걸어가 보았다. 연남동을 지나 홍제천을 만나며 끝나는 길이었구나. 새로운 길을 알게 될 때마다 마음의 지형이 조금씩 바뀌는 기분. 2020년 8월 22일 테라스에서 비 내리는 걸 보며 맥주를 마셨던 수요일. 테라스에 이러고 앉아있으면 캠핑 온 것 같다. 라는 말을 꼭 하게 된다. 떠나지 않고도 떠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집이어서 좋다. 오늘 내 마음을 스친 것들 기록하기. 감정 일기.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일어나서 허둥지둥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서 다른데 신경 쓸 틈 없이 일을 하고 다시 버스나 지하철에 끼어 퇴근을 하고 저녁을 해먹고 나면 저무는 하루. 그러다 보면 생각하기를 자꾸 미루게 됩니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내 일상을 더 잘 꾸려가고 싶은데 대체 어디서부터 마음을 놓쳐버린 건지 알 수 없어지곤 하지요. 예전에는 이런 마음을 그냥 나는 원래 기복이 심해 라는 말로 남겨버리곤 했습니다. 나는 1비 인간이야. 이유 없이 우울해져. 그렇게 말하고 나면 내 삶에서 무언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좀 가벼워졌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인정했으니 그걸로 된 것 같았어요. 삶에는 당연히 1위가 있다면 1비가 있기 마련인데 매일이 좋기만을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를 놓쳤더라고요. 1위를 챙기는 만큼 내가 느끼는 1비의 순간 그 마음 또한 알아채야 나라는 사람을 데리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마음만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마음은 덮어버리라 하는 것, 밀어서 뒤로 치워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반쪽만 사는 삶일 테니까요. 나니까 당연히 나에게 제일 잘해줄 것 같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삽니다. 마음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특히 더 그렇지요. 힘들다고 찾아온 친구의 고민을 몇 시간이고 들어주면서 내 고민을 쉽사리 잠으로 덮어버리려 하고 시간이 지나면 힘든 마음이 알아서 괜찮아지길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왜 너는 남에게 하는 만큼도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걸까 하고 처음으로 의문을 가졌던 시절. 그제야 시시때때로 범람했던 우울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20대 내내 벌써 기복이라 불렸던 마음 상태가 실은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우울이었다는 것을요. 그때 저는 오래되고 좁은 방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들을 벽장 안에 밀어넣고선 더러 손님이 올 때면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맞이하곤 했습니다. 남들한테 괜찮아 보여야 할 것 같아서 때로는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허원한 취향과 가벼운 농담으로 채운 방에선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되니 마음 안쪽에 엉망인 벽장을 두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로 살기로 했습니다. 벽장 속의 문제들은 언제든 쌓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 나오리라는 걸 모른 채로요. 그때 저는 마음을 돌보는 데 서툴렀던 게 아니라 아예 마음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 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 찾은 방법 중 하나가 일기쓰기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곰곰이 관찰해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을 때, 내리막길을 구르는 돌처럼 바삐 살 때, 가만히 앉아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고여있는지 들여다보지 못할 때 어김없이 우울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렇다면 저에게서 마음을 돌본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가끔 충분히 혼자인 시간을 보내는 것, 헛당물이 가라앉듯 하루에 분적하고 사라지고 난 뒤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일이었어요. 오는 다이어리와 별개로 마음의 일에 대해 적는 일기장이 있습니다. 일기를 쓸 때 맑고 흐리고 바람 부는 날씨부터 기록하듯이 내 마음의 날씨 또한 살피고 기록하는 셈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날씨처럼 내 마음에도 순간적으로 생기는 감정들과 문득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채고 날씨를 물사하듯 써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없는 웃음으로 넘어갈 한순간이나 대충 애두르던 감정 속에 생각보다 많은 것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5년 다이어리처럼 매일 펼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기장과 마주 앉은 날은 나에게 할 말이 있는 날입니다. 어른은 누구나 낮 동안 적당히 잘 지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일기장 앞에 다다랐어야 한숨을 쉬듯 나오는 마음이 있지요.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귀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낮 동안 적당한 곳에 숨겨두었던 마음을 일기장은 다 들어주니까요. 사회적인 자아가 활동하는 낮 시간에는 거추장스러운 감정 같은 건 미뤄두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고 웃는 낯으로 마주해야 하는 타자들이 있을 때 마음일랑 감추는 게 유리하니까요. 어쩌면 그것을 사회생활이라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순간 내 마음에 일어난 변화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서운했는지 화가 났는지 억울했는지 서글퍼졌는지 실망스러웠는지 창피했는지 그 감정을 알아채야 하는 사람도 돌봐야 하는 사람도 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종류의 일이니까요. 하루를 보내는 동안 마음에 일었던 미세한 파동을 눈치채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창에 짧게 메모를 남겨두곤 합니다. 진짜 나에게 그는 대화인 셈이에요.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일기장 앞에 앉아 그 단서를 다시 펼쳐보고 언어화해 봅니다. 이렇게요. 그날 회사에서 들은 말에 왜 날이 있었을까? 일에 대해 말한 건데 그게 마치 이 일을 한 나를 공격한 말처럼 느껴졌어였을까? 일과 나를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한데 여전히 일과 나를 동일시하곤 한다. 일은 내가 아니다. 나도 일이 아니고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더 나은 내가 되는 것도 어떤 일이 잘 안 되었다고 해서 더 못난 내가 되는 것도 아니다. 사실 나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자연스레 갖추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반사적으로 질투를 느끼는 사람 같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는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인 척 하려는 거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당신의 이런 점이 대단해 보인다고 칭찬하거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묻거나 건강하지 못하게 품고 있는 질투심보다 건강하게 표현하는 부러움을 갖고 싶은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짧게 메모해 두지 않았다면 후에 그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거저 알 수 없는 불쾌함만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20대 내내 그런 기분으로 살았던 것만 같습니다. 벨로인 나를 데리고 벨로인 하루를 보내는 기분이 정말 벨로인데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어서 너 헝클어진 마음으로 걸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뒤늦게 시작한 일기 쓰기는 어쩌면 나라는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치유심리학자 김영하 교수는 나와 잘 지내는 연습에서 우리 모두에게 제목 그대로 나와 잘 지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며 계속 남과 잘 지내는 방법만 고민할 뿐 정작 나하고 잘 지내는 방법은 모른 채 살아간다고요. 그걸 제 식대로 옮기자면 내가 나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일 같아요. 드문드문 마음의 날씨를 적어오는 동안 알게 되었습니다. 나한테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친구가 없다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된다는 사실을요. 누군가에게 말하다 보면 안 보이던 내 감정이나 문제가 점점 언어를 갖고 선명해질 때가 있지요. 말하는 중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마음도 있고요. 일기는 그렇게 내가 말하고 내가 들어주는 대화인 셈입니다. 매일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훗날 돌아볼 기록이 과거를 반성하게 해주어서가 아니라 현재에서 나와 마주 앉는 시간을 꾸준히 보내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인생에서 내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쓸데없이 힘을 빼지 않도록 반대로 내게 중요한 것들은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기록 연습. 하루가 좋기만 했을 리 없습니다. 오늘 나를 스친 별로인 기분을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건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인가요? 감정을 뜻하는 수많은 형용사 중 하나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 마음의 밑바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저는 일기장을 펼치고 이런 마음에 대해 적어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간과 대화하다가 타인에게 마음을 잘 열지도 쓰지도 못하는 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우린 왜 그렇게 잘 안 된 걸까? 왠지 알아? 마음이 가난해서 그래. 며칠 동안 그 말을 맴돌았다. 그동안 내가 느낀 많은 의문이 그 한마디에 다 설명되는 것만 같았다. 마음이 가난해서 그렇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넉넉함이 없고 시간도 마음도 자꾸 아끼게 되는 것은 몇백 원 앞에서 망설이고 먹고 싶은 음료를 두고 제일 싼 것을 주문하던 20살 적처럼 그런 사람은 돈을 벌게 된 뒤에도 좀처럼 비싼 음료를 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몇 대 쓸 줄 모르던 마음을 쓰지 못하던 마음을 어느 날 갑자기 잘 쓰게 되진 않은 것이다. 여행지마다 한 권의 노트 쓰기 여행 일기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여행을 멈추게 되었지만 가깝거나 먼 곳으로 자주 떠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조금 길다 싶은 여행을 떠날 때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새 노트를 챙기곤 해요. 표지에 여행의 목적지인 도시명을 적고 여행지에 머무는 동안 그 노트 한 권을 채우는 거지요. 돌아온 뒤 그 여행은 한 권짜리 노트의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게 뭐 특별한 일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일상에서 쓰는 일기와 여행지에서 쓰는 일기는 구분해 두면 나중에 내 여행의 기록만 따로 모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년 전 치앙마이에서 보낸 날들이 문득 그리워질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사진이나 흔적을 찾는 것보다 치앙마이라고 적힌 여행 노트를 펼치는 게 훨씬 빠를 테고요. 같은 크기의 여행 노트를 반복해서 사용한다면 나중엔 이 노트들을 쭉 열어놓고 보는 것만으로 지금껏 내가 떠난 여행지들을 다시 한번 유람하는 기분이 들겠죠. 이왕이면 가볍고 말하자면 한 손에 잡히는 크기의 노트가 좋겠어요. 매일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다면 여행지에서 좀 더 깊이 보고 촘촘히 기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요즘은 대부분 사진을 찍어 여행을 기록하지만 종이 위에 손으로 직접 뭔가를 적고 붙이는 데는 그것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취향을 한껏 발휘해 닦고 날 이열이 꾸미기를 하는 심리에는 오늘을 한 페이지의 시각적인 행태로 매듭 짓고 바라보는 성취감들이 있지 않을까 짐작하는데요. 평소 부지런함이 닦고 장인들에게는 절대 미치지 못하는 저도 어쩐지 여행지에서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여행 일기장에 어떤 얘기를 쓸까? 어떤 것을 붙일까? 무엇을 기념품으로 남겨둘까? 생각하며 하루를 보낸다면 탐정의 자수로 눈앞의 것들을 관찰하게 될 테니까요. 우연히 들어간 가게에서 마음에 들어 구매한 엽서, 이날 기후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 이파리, 특이한 모양의 티켓, 그림이 그려진 입장권, 숙소에서 만난 친구가 자신의 SNS 계정을 적어둔 쪽지, 남의 손글씨를 모으는 것도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내가 하루 동안 사거나 먹은 것들이 찍힌 영수증, 그런 것을 마스킹 테이프로 일기장 위에 붙일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마치 블로그에 2019 치앙마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기록하던 것을 노트 위로 옮기는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20대에 30대에 40대에 다녀온 여행지들이 각각의 도시 이름을 단 노트에 쭉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요. 이왕이면 나만의 여행지이다 생각하고 표지에 이 여행을 가리키는 제목을 달아주어도 좋겠어요. 마음이 처음으로 쉬었던 한 달, 2019년 1월 1일에서 1월 31일 치앙마이 이렇게요. 기록 연습. 이런 마음을 먹은 날 바로 나가서 같은 크기의 노트 3권을 샀습니다. 계획 장인으로서 앞으로 또 갈 것이 분명한 여행지 3곳의 이름을 미리 적어넣기까지 했는데요. 다시 떠날 수 있게 될 날을 기다리며 나만의 여행 노트를 한번 골라보세요. 예를 들면 몰스킨 노트는 조금 비싼 편이지만 튼튼하고 가벼워서 추천합니다. 이왕이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제품이 단종될 가능성이 적은 브랜드의 스테디셀러 노트를 사는 게 좋아요. 계속 같은 크기의 노트에 추억을 쌓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매달 나만의 베스트를 가려보기. 월말 별살. 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노트를 적어보는 걸 좋아합니다. 데이오퍼라는 곳에서 만든 이 노트에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100가지 질문이 랜덤으로 담겨 있어요. 올해 어떤 일을 겪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곰곰이 돌아보며 빈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올해 나에게 영감을 준 인물 3명.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땡땡이 제일 좋았다.
올해 땡땡을 배우기 시작했다. 연말정산이라는 건 우리가 한 해 동안 벌고 쓴 돈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낸 시간에도 필요하다는 것, 매년 아무런 그렇고 말고 하는 심정으로 이 노트를 펴니다. 시작은 노트지만 덮을 땐 책으로 끝나는 게 매번 신기해요. 내가 직접 써야만 완성되는 책인 셈이니까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100가지 질문들 앞에서 곰곰한 자세가 될 때마다 1월, 11월, 12월에 있었던 일밖에 기억이 안 나지 않겠어요?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 본들 까마득한 1월의 일이 생생할 리 없으니까요. 그러니 매년 연말 드라마 대상에서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에만 상을 몰아주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죠. 상반기에 무슨 드라마가 히트를 쳤더라? 에라 모르겠다. 최근에 인기자에게 몰아주자 하는 식으로요. 또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연필 자국이 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번 속으면서 또 나의 기억력에 의지하는 대신 정직한 기록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기 시작했어요. 매달 나만의 베스트를 가려보는 월말 결산 노트를 말이에요. 먼저 손바닥만한 노트를 준비합니다.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이 편하다면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도 본인이 쓰는 노트 앱도 그냥 휴대폰 메모장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 하나씩 이달의 땡땡을 적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이달의 여행지라 썼다면 그 아래에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베스트 여행지를 적어넣을 자리를 비워주세요. 다음 페이지에는 이달의 영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달의 맛집 등 각자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리스트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위에 언급한 것들을 비롯해 이달의 산책길, 이달의 문장, 이달의 인물, 이달의 소비 등을 채워 넣었습니다. 야심차게 여행과 숙소를 앞쪽에 배치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비어버렸네요. 대신 집에 머무는 동안 책과 영화를 많이 보아서인지 그 리스트는 넉넉해졌습니다. 이달의 문장에는 한 달 동안 내 마음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문장을 적고요. 이달의 인물에는 나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 혹은 기억에 남는 사람에 대해 적어요. 이달의 소비에는 사길 잘했다 싶은 잘한 소비를 적어 넣습니다. 이달의 새로움이란 항목도 추천합니다. 이달에 처음 해본 일이나 생전 처음 먹어본 음식, 처음 만난 사람, 처음 알게 된 사실 등을 적어보는 거죠. 별거 없을 듯하지만 생각보다 이달 들어 처음으로 경험한 것들이 쏙쏙 등장합니다. 이렇게 매달 마지막 날 저녁에 노트 앞에서 혼자만의 조용한 시상식을 열어보는 거예요. 월말에 몰아서 적기엔 잘 기억나지 않을 것 같다면 일요일 밤마다 노트를 펼쳐 주간 결산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2주에 땡땡을 정하고 4주 뒤 월말이 되었을 때 그중 가장 좋았던 것에 동그라미를 쳐서 월말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페이지마다 1월부터 12월까지 이달의 땡땡에 해당하는 목록을 쭉 적어둔다면 12월이 되었을 때 각 페이지를 들여다보며 한 해의 베스트를 가릴 수 있겠죠. 헝클어진 머릿속을 뒤지거나 1년치의 사진이 쌓인 휴대폰을 열어볼 필요 없어요. 생일별 한자를 누르시고 이달의 땡땡 중 마침내 올해의 땡땡으로 등극할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동그라미를 칠 생각을 하면 벌써 손가락이 간지럽습니다. 이미 치열한 월말 계산을 거친 성자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을 꼽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연말정산이 아닐까요? 방송사마다 가요 대상, 연예 대상을 뽐내라 분주할 때 우리는 우리대로 따뜻한 이불 위에 엎드려 나만의 연말 대상을 열어보는 거예요. 해마다 한 해가 저무는 모습을 보며 올해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아쉽다 말하지만 기록해둔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각보다 좋았던 일도 많았다는 것을요. 이 순간들을 징검다리처럼 밟으며 한 해의 끝에 무사히 다다랐다는 사실을요. 올해가 끝날 때쯤 내가 꼽은 베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모이게 될까요? 그 생각을 하면 아직 오지 않은 날들, 앞으로 겪게 될 날들이 기다려집니다. 누가 알겠어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길지, 올해의 끝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서 있게 될지. 기록, 연서. 집에 있는 노트 중 표지가 마음에 드는 한 권을 골라보세요. 쓰고 싶어질 만한 기분이 드는 게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마다 제일 위쪽에 이달의 땡땡을 제목처럼 적어 넣습니다. 아래 리스트를 참고해 보세요. 이제 매월 마지막 날 저녁을 월말 결산의 날로 지정합니다. 그래놓고 까먹게 될 테니 휴대폰 캘린더에 반복 알림 설정을 해두면 더 좋겠죠.
이달의 여행지, 이달의 소비, 이달의 음악, 이달의 공연, 전시, 이달의 영화, 이달의 책, 이달의 문장, 이달의 인물, 이달의 새로움. 예를 들면 저는 친애하는 김달림 작가의 책 작별 인사는 아직이로를 구매하며 받은 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 잡히는 크기라 가까운 곳에 두고 쓰기 좋아요. 한 페이지에 매달 나만의 베스트를 채워나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달의 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11, 12월 베스트 올해의 책. 기록하는 법 두 번째, 순간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순간을 하나라도 주었다면 오늘도 잘 살아낸 셈이에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하루지의 피로와 상심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을 하나라도 찾아낸 하루가 그렇지 못한 하루보다 나을 테니까요. 우리를 지탱해주는 건 결국 삶의 사소한 아름다움이들이니까요. 하루에 하나씩만 좋은 순간을 줍기. 1일 1주. 행복의 히읗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짐작할 수 있다시피 이 표현은 행복이라 부르기엔 어쩐지 조그맣게 여기지는 사소한 순간을 가리키는 말로 요즘 사람들이 즐겨 쓰는 신조어입니다. 라는 것은 제 희망사항이고요. 실은 저 혼자만 쓰는 말입니다. 몇 해 전 순간 수집 에세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취미를 펴내며 책의 부제를 행복의 히읗을 모으는 사람이라 붙였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행복의 히읗에 해당하는 순간들만 모은 책이기도 했고 그런 순간을 줍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고 싶다는 다짐을 담은 부제이기도 했습니다. 넌 언제 행복해? 라고 물으면 말문이 막히지만 오늘 하루 중에 어떤 순간이 좋았어? 라고 물으면 가만히 답을 고르게 되는 게 좋았어요. 은행일지의 삶을 위해 매일 오늘치의 히읗으로 꼽을 만한 순간을 찾는 건 저희의 오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 순간은 사소해도 됩니다. 아니 사소할수록 좋습니다. 벚꽃이 핀 봄의 골목길, 점심때 먹은 유난히 맛있는 초밥, 퇴근할 때도 환한 여름 저녁의 하늘, 편의점 파라솔 아래 앉아 마신 맥주,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평범한 하루 속에도 늘 이런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잘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좋은 순간들을 잘 기억해 두는 일이 아닐까 싶어 이런 순간을 주어다 5년 다이어리에 한 줄을 할애해 적곤 했습니다. 오늘의 히읗. 아침 출근길 산책로에서 바닥에 비치는 동그란 햇빛 그림자를 보는 일이 좋다. 오늘의 히읗. 날씨가 다 하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초여름 날씨다. 그러다 점차 이렇게 좋은 장면들을 좀 더 생생하게 붙잡아 두고 싶어졌습니다. 히읗의 순간들은 꼭 구름 같다 검새 흩어지고 마니까요. 귀여운 돌고래 모양의 구름을 발견하고 옆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며 저 구름 좀 봐 하는 사이 바람에 흐트러지며 구름의 모양이 바뀐 경험 누구에게나 있지 않나요? 어디가 돌고래 같다는 거야 하는 사람에게 아니 그러니까 저 부분이 머리 저쯤이던 저기가 꼬리였다니까 설명한데도 돌고래 구름을 되살리기란 어려움으로 우리는 기록이란 걸 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기고 몇 줄 감상을 적어두는 거죠. 일명 1일 1주 One Day One Moment 라는 이름을 달고서 인스타그램 부계정에 저만의 좋은 순간 모음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피드를 훑어보면 내가 어느 계절에 어떤 순간을 좋아했는지 언제 조그만 기쁨을 느끼며 웃었는지 선명히 보입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한 사람이 어른으로서 자기를 챙기며 산다는 것, 스스로를 조금 더 자주 웃게 해주는 일일 테니까요. 저 역시 오늘의 히읗을 기록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건너가는 계절의 저녁 공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고 비 내리는 날 창문을 열어둔 채로 빗소리를 듣는 일을 좋아한다는 걸 아침 극장에 텅 빈 관객석에 앉아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순간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좋아하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적어두는 것만으로 그 순간들은 제 인생에서 좀 더 선명해졌어요. 우리를 지탱해주는 사소한 아름다움들. 무엇보다 1일 1주기의 기록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싫어 축 처진 어깨로 현관문을 나서던 저를 오늘은 뭘 줄까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었습니다. 하루씩만 잘 살아내자고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주머니를 지닌 채 집을 나서는 셈이었지요. 몰아치는 업무, 맛없는 점심, 마이너스를 뜻하는 붉은색 숫자만 적힌 엑셀 파일,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하는 클라이언트 등이 푸진한 직장인의 험난한 하루를 보내면서도 문득문득 그 주머니에 뭘 담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순간을 하루에 하나만 줍는다 하는 마음으로 걸으며 무심히 지나치던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마치 새로 산 카메라를 들고 문 밖을 나선 날 길바닥부터 남의 집 창문까지 주변의 모든 풍경에서 찍을 것을 찾게 되는 것처럼요. 좋은 순간을 하나라도 주었다면 오늘도 잘 살아낸 셈이에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하루치의 피로와 상심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을 하나라도 찾아낸 하루가 그렇지 못한 하루보다 나을 테니까요. 우리를 지탱해주는 건 결국 삶의 소소한 아름다움들이니까요. 그런 기록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행복에 히어시라 이기고 모은 것들이 실은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바깥을 아무리 헤매도 찾지 못했던 파랑새가 돌아온 집안에 있었듯이 알아채야만 보이는 행복이 늘 곁에 있었다고요. 히어스의 순간을 꾸준히 기록으로 쌓은 후에 뭘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 기록이 가리키고 있는 건 내가 즐거워지는 순간을 좀 더 자주 반복하세요. 그것이 일상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초여름 진에게 꼬박꼬박 산책을 나가고 지난해 가서 좋았던 여행지에 올해 다시 찾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순간을 나에게 또 만들어주세요. 1일 1줍의 선순환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물음에 똑같이 뭐 하며 입을 다물던 내가 이전보다 쉽게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기록 연습. 1일 1줍을 위한 인스타그램 부계정 하나 만들어 보세요. 혹은 본 계정에 해시태그만 붙여도 올려도 좋습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 중 행복의 히읗이라 부를 만한 순간을 골라 올리면 준비 끝. 인스타그램에 매일 기록하기가 어렵다면 주말마다 휴대폰에 담긴 일주일치 사진을 훑어보며 블로그에 2주의 히읗 일기를 써도 되고요.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 내일부터는 하루에 한순간만 줍는다 생각하고 집 밖으로 나가보세요. 예를 들면 저희 1일 1줍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아끼는 순간 솔직한 마음을 올리고 싶어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나무가 우거진 출근길을 걷는 기쁨. 매기야말로 행복의 히읗. 땡땡이를 만나는 순간은 언제나 히읗. 동글동글 그림자. 산책길에서 만나는 낮잠 양이. 주말에 테라스에서 보내는 읽고 쓰는 시간. 소이름의 건사한 구름을 목격하는 순간. 테라스에서 점점 짙어지다 사라지는 노을을 지켜본 일.